다음으로는 위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건 이제 위치 표현인데, 위치란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장소를 뜻하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너 어디다 그 물건 뒀어? 했을 때 안방에 뒀어. 예, 그 사물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뭐 베란다 쪽에서 물건 정리하고 있어. 예, 사람의 위치를 뜻하는 거죠. 바로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일단 지역 규모, 작은 규모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는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랜드마크, 학교 앞 문구점, 예, 분식집, 그리고 농협, 우체국,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가는 뭐 하나로마트, 예, 아니면 뭐 CU 이런 것이 바로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규모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볼게요. 국가 규모에서 봤을 때는 산맥, 하천, 예, 해안 이러한 것들이 예, 위치 표현 방법에 쓰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뭐 낙동강 하구 쪽에 와 있어. 그 다음에 나는 태백산 자락에 와 있어. 나는 뭐 아니면 뭐 지리산 쪽에 와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낙동강 하구에 있다든지 태백산맥에 있다든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지금 부산 와 있는데 아니면 평택에 와 있어. 선생님 보러 수원 왔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더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계 규모에서는 국가, 대륙, 해양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너 어디 갈 거야? 라고 하면 나 스페인, 아니, 나 쿠바 갈 거야. 나 지금 뭐 필리핀에 와 있어. 이렇게 국가를 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잘 모르는 국가를 댔을 때,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어. 이렇게 대륙을 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디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어디야? 라고 묻는다면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도라는 거는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도 이렇게 봤죠? 그림을 보면 적도가 있어요. 적도 많이 들어봤죠? 예, 태양이 제일 세게 이렇게 와닿는 곳, 지구의 중심, 중앙, 여기를 바로 적도라고 해요. 제일 더운 곳이요. 자, 적도는 우리가 위도, 영도다, 예, 저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각도기로 쟀을 때 적도로부터 몇 도, 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위도라고 해요.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으면 북반구, 남쪽에 있으면 남반구라고 하죠. 반구 아니고요. 예, 구를 반으로 쪼갰다. 그쪽에서도 북쪽에 있으면 북반구, 남쪽에 있으면 남반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도에 대해서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경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 경도는 위아래로 각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재는 거예요. 옆으로 재면 그러면 우리가 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가장 세게 와서 내리쬐는 곳, 더운 곳, 적도 여기가 기준인데 그런데 옆으로 쟀을 때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경도 0이라고 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플러스 15도마다 1시간씩 증가하고요. 서쪽은 우리가 서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도마다 1도씩 1시간씩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세계인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한국이요 했을 때 한국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일본 뭐 옆에 있어요. 중국 옆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다 알겠죠. 그래도 혹시나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혹은 동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대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 아니면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쵸? 위도. 위도로, 예, 33에서 43.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이걸 보고, 예, 한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동경은 어떻게? 예, 경도로 표현을 할 때는 동경, 영도에서부터 동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동경이라고 했죠. 예, 동경에 대략 뭐 한 이걸로 보면은 128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간을 쓸 때는 일본 시간하고 같이 써요. 예, 다음 거. 예, 경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위도하고 경도 살펴봤잖아요. 경도는 예, 시차, 즉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대요. 이유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어떤 지역 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분명히 지구 그냥 동그랗게 있고 다 같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왜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꼭 새벽에 봐야 하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피곤하게 꼭 새벽에 경기를 뛰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예, 영국이죠. 영국 그러니까 아까 런던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영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간 0이에요. 시간 0인데 오른쪽으로 즉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늘어난다고 했죠. 1시간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저녁 6시에 경기를 뛰어요. 그러면은 15도 차이 나는, 즉 1시간 플러스가 되는 이 지역에서는 몇 시에 봐야 되는 걸까요? 1시간 더 늦춰지겠죠. 오후 6시면은 오후 7시가 되는 거고, 오후 5시에 경기를 뛰면은 오후 6시에 경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오후 8시에, 저녁 8시에 경기를 뛰면은 1시간 더 플러스 되는, 1시간이 더 늦는 이곳은 오후 9시, 저녁 9시에 경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냥 평범하게 뭐 오후에 3시쯤 혹은 뭐 저녁 뭐 7시쯤 이렇게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참 뒤로 가죠. 한참 뒤로 가기 때문에 예, 9시간이나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봐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린 동경 뭐 128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15도마다 1시간씩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뭐 12시간, 13시간, 뭐 24시간 혹은 뭐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 계속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12시간까지 증가하다가 여기 날짜 변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날짜 변경선에서
하루를 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뭐 저녁 9시였어요. 저녁 9시였는데 이쪽으로 쭉 넘어가는 순간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밤 12시였어요. 넘어가는 순간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경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우리에게 온도차, 계절차를 발생시켜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아까 둥글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부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일사량, 즉 해가 비치는 양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최근에 잘 보고 있는 다큐가 있는데 23.5라고 지구가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대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절이 발생하거든요. 선생님은 사계절 중에서 요즘처럼 아주 따뜻하고 또 예쁜 꽃이 피는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 봄에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위도는 온도차 또 계절차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온도차, 어떤 기후가 발생하느냐면 적도, 제일 더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적도 주변은 열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북반구 쪽, 남반구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나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적도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죠. 아까 뭐 한 3, 40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후에서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혹은 뭐 남반구에서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캐나다 아니면 남반구에서는 호주는 좀 그렇고 뉴질랜드 쪽에서는 뭐 냉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도 뭐 북섬과 남섬이 있잖아요. 남극에 더 가까운 곳에서는 한대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위도 때문에 다양한 문화차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열대기후하고 한대기후하고 입는 옷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소재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식물 분포가 다르니까 아까 식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열대기후하고 한대기후에서 먹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열대기후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렇게 다양한 열대 어떤 그 맛있는 과일이 있는 반면에 한대기후에서는 과일이 거의 자랄 수가 없겠죠. 나무가 거의 자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데서는 뭐 술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냥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화가 달라지겠죠. 주는 어때요? 주. 사는 곳도 당연히 다르겠죠. 만약에 열대기후에 있는 풀로 지어진 그런 집에서 한대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추운 겨울인데 러시아에서 그 추운 겨울날 풀로 만들어진 집에서 자야 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에어컨이 전혀 안 돼요. 선풍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방이 두꺼운 벽돌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창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 곳에서 열대기후 우리가 한여름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덥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위도 바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계절 차이 때문에 다양한 문화 차이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고위도 우리가 이 해가 가장 많이 비치는 곳을 적도라고 했어요. 저위도 0 그리고 위로 갈수록 고위도인데 이 고위도 지역은 햇빛을 비스듬히 받아요. 어차피 햇빛 에너지는 같아요. 태양 에너지는 같아요. 같은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이만큼 넓은 면적에서 함께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써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춥겠죠. 이런 곳을 고위도라고 하고, 고위도 지방은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한 옷을 주로 입겠죠. 그 다음에 중위도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고위도 지역보다는 같은 태양 에너지를 조금만 나눠 쓰겠죠. 따라서 햇빛을 약간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만큼 아주 춥진 않아요.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은 어떨까요? 예, 저위도 지방은 햇빛을 수직은 아니지만 수직에 가깝게 받아들여요. 예, 굉장히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들 한여름에 태양빛을 안경에다가 렌즈에다가 렌즈에다가 이렇게 비춰서 햇빛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 수 있죠. 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치고 놀지 않았나요? 예, 그런 것처럼 태양 에너지가 아주 집중해서 내리쬐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굉장히 더운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위도마다 온도차, 계절차, 그것에 따른 다양한 의식주가 나타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생님하고 지도, 그리고 또 위치 표현, 그리고 또 위도, 적도, 또 그 위도와 적도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